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아주 뜨거운 전당대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윤핵관 때린 나경원 대통령의 왜곡 보고입니다. 네, 어제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를 마신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아침에는 대구로 날아갔습니다. 한 절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권 출마 마음을 결심을 굳힌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내년 총선 승리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오늘 찾은 이 동화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방문했던 그 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 전 의원이 찾았던 이 구인사 충북에 있는 이 절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에 있는 절인데요. 네. 이렇게 대통령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일각에서 나오는 이 반윤 프레임을 없애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보면 나경원 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발자취를 좀 쫓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윤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거는 뭐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전했습니다만 뭐 그 의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나경원 전 의원이 스님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지금 보니까 내가 2005년 때 박근혜 당시 당대표랑 내가 이 절을 왔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불교가 그때 나라가 어려울 때 큰 힘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좀 불교에게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소환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가 당심 아닙니까? 네. 제일 큰 데가 TK 지역이니까 그 TK 지역을 좀 겨냥한 거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쪽하고 애정이 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김기현 의원이 또 지금 TK 지역 김장연대 장제원 의원 또 부산 울산 하면서 네. TK 지역의 뿌리를 상당히 또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경원 의원 자기는 수도권 출신이지만은 TK 지역에 좀 강하게 좀 어필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한 거는 또 박정희를 얘기한 거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배신하고 반역이 있어요. 네. 배신하고 반역은 다릅니다. 배신은 자기는 윤 대통령하고 지금 등은 좀 돌렸는지 좀 멀어졌는지 몰라도 네. 나는 배신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일으킬 때처럼 큰 대의를 위해서 하는 반역이다. 5.16 같은 거다. 좀 이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대구 동화사까지 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배신하고 반역하고는 다른데 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해서 나는 반역을 택한 거다. 저는 이렇게 제스처를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뭔가 다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대구 동화사를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지숙 기자. 네. 동화사에 가기 전에 올린 SNS 글이 또 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친윤계 의원들 공세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나 전 의원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미사일을 투하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자신에 대한 해임이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건 맞지만 그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본다며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당대표가 아닌 이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나 전 의원 이렇게 일부 친윤계를 향해 공세를 퍼부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성공을 외치는 등 본인 스스로는 이 친윤주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세훈 시장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면 안 된다. 강재묵 기자. 예. 이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 최근 김기현 의원과 좀 대립각이 날카롭던 차였죠. 이 김기현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아니면 이제 윤핵관 일가를 대상으로 했다 등의 여러 해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별개로가 아니라 이제 일단 이 해당 발언을 이 전해들은 이 안철수 의원 발언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실 게 있었었는데요. 네. 나는 아니다라는 듯한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과 만난 뒤 자리에서 이 굉장히 당연한 얘기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이 뒷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는 동안 이 전혀 아무런 무리나 문제없이 원만하게 일을 수행했다며 나는 이간하는 당대표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을 어필하는 듯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을 두고 이거는 뭐 중간에서 윤 대통령한테 뭔가 이 왜곡을 해서 보고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또 오늘 나 전 의원이 띄웠는데 여기에 민지숙 기자. 네. 오늘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참모진의 보고를 왜곡해서 받았다. 참모들이 의견을 잘못 전달했다. 네.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나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것이다. 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는 대통령께서 네.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그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뼈 있는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중간에서 참모진이 왜곡 보도를 해서 내가 해임된 거다라고 했는 참모진의 대장이죠. 김대기 실장이 나서서 우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을 한 거다라고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나 전 의원은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있는데 이 참모진이 문제야라는 이 프레임이 지금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나경원 전 의원이 네. 그 프레임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네. 그냥 해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임이라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선을 딱 긋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윤심이 틀림없이 아니다 분명히 했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일부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동안에 압도적인 1등했다가 김기현 의원한테 지금 밀리는 여론조사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게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나는 반윤이 아니다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좀 일부는 좀 먹히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 측근 윤 핵관이라는 측근하고 지금 분리 대응하잖아요. 네. 대통령하고는 나는 한 뜻인데 네. 측근들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 이래서 자꾸 분리 대응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먹힐지 저는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네. 결선 투표제가 오히려 만약에 저는 김기현 의원이 이 당 대표가 된다면은 이 대표가 안 된다면은 네. 그거는 김장연대에 저는 다시 크다고 봅니다. 그 좀 보수적인 혁신적인 이미지를 안 주는 좀 면이 있어요.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제의 덕을 좀 보는 것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윤 대통령 그 친윤 프레임을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약간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입장을 낼 때 윤 대통령한테 허락을 득하고 했을까요? 본인 입장으로 발표를 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뜻이 실린 거죠.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중 상관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네. 이건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페북 글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 명의로 네. 오전에 저렇게 자료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사안의 어떻게 보면 심각성을 반영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너는 아니야라는 걸 두 번, 세 번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본인은 자꾸 나는 반윤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 반윤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치인이 이 정도의 상황을 극구 나는 반윤이 아니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겠다. 그게 과연 먹힐까? 정말 반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매달리지 말고 네. 정치인으로서 한번 결기를 보일 거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향후 본인이 당 대표에만 머무를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뭐 흔히 말하는 대권까지도 욕심을 계속 낼 거냐 이런 여러 계산에서 볼 때 어느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마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한테 불리하다. 지금 당권 주자들 간의 지금 신경전이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정말 분초가 다르게 막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런 상황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등판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김장연대 김의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네. 당대표 지난 대선 당시죠.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이 지도부 투톱으로 호흡을 맞추었던 이 관계인데 네. 이 김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난 대선 이 당대표 패싱 또 윤핵관 익명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이준석 대표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질 뻔했다라는 식 언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전 대표가 이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리가 없었겠죠. 이 전 대표 표현 들려드리면 이 그냥 데이터와 민심,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면서 바로 반박 보였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면서 본인이 지휘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난센스냐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네. 뒤통수까지 말자라는 듯의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지금 약간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친윤계 내부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게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유승민 잡으려다 김기현 잡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네. 이 결선 투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때 1, 2위를 다시 다투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 3강 구도로 가면 표가 나뉘어서 네. 일단 과반 득표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결선까지 가게 될 텐데 그럼 반윤계 표가 한쪽에 몰릴 수 있어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에브리 CNR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김기현 의원이 29.2%로 1위이긴 하지만 네. 2위인 나 전 의원과 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나경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을 합치면 김기현 의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지금 김기현 1위, 나경원 2위인데 강재묵 기자. 예. 지금 나경원 전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약간 신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 윤심을 사이에 둔 이 갈등 사이에서 이 안철수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가 확인되면서인데요. 이 후보들을 두고 이제 1대1로 구성한 이 가상 대결 관련 양자 대결. 맞습니다. 이 가상 대결 관련 자료였는데 이 안철수 의원이 김의원과 나 전 의원을 아예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료를 좀 직접 보시면은 저기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1대1로 이제 양자 대결을 나눴을 때는 48.4%로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요. 네. 이 나 전 의원과라는 게 결과를 봤을 때도 41.9에 앞서는 48%로 이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결과를 직접 본인 SNS에 올리면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한 건데 네. 이게 뭐 이 자료를 특별히 공유한 이유가 있냐? 또 기자들이 오전 중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 정보 제공 차원이다라고 네. 안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 이어서 이 시민들은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알고 있다라며 이제 은연중에 본인을 이제 어필하고 경쟁력을 선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사실 그동안 나경원 전 의원한테만 좀 스포트라이트가 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될 가능성도 좀 상당해 보이고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당대회. 지금 뭐 일부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김기현 둘이 붙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또 이기고 안철수 후보랑 나경원 의원하고 붙어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로 좀 나타났죠. 네. 근데 이제 결선 투표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한 거는 3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그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조건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야 돼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1차에서 될 가능성은 지금 여론조사에 하면은 거의 없는 거죠. 네. 2차에서 이합집산을 해서 수도권 표가 뭐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갔던 게 안철수 후보한테 오면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건데 그건 본인의 강력한 희망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어부지리 측면이 강하죠. 어부가 새하고 조개랑 싸우니까 둘이 꽉 물려 있으니까 네. 어부가 둘 다 가져간 거 그런 네. 꼴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겠다는 건데 안철수 대표 전 의원이 지금 의원이 당심에 국민의힘에 그렇게 어필했는가 또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의 신임을 그렇게 좀 받고 있는가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만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경원 전 의원 해임에 대해서 이건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세게 내리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대표에 대해서는 용산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뭐 직접적인 뭐 찬반은 없지만은 네. 나와도 좀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크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만 주저앉히면 지금 무난히 뭐 김기현 의원 쪽으로 네. 가서 결선 투표 안 가고 끝나지 않겠느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어디 혼탁한 혼전이 되기 때문에 예측 불허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최고 목표는 나경원 의원은 친윤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주저앉히려는 게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